테슬라의 동력은 이제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로보택시와 FSD, 하나는 옵티머스죠. 옵티머스는 테슬라도 제가 앞서서 이 피지컬 AI의 전 세계적인 상황을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 상용화되기는 어려워요. 다만 대량 생산을 통해서 자체 공장에서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기가팩토리에서 좀 더 정밀한 에지 케이스와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 생산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아마 그런 상용화의 단계로 진입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옵티머스는 물론 대량 생산만 돼도 미래의 가치가 좀 더 가까이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주식이라는 것은 미래에 벌어들일 기업이 벌어들일 돈을 디스카운팅해서 현재의 가치로 전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테슬라의 주식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힘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테슬라의 테라팩을 통해서 AI 칩마저도 본인들이 생산하는 것도 기업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는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은 로보택시예요. 로보택시의 쟁점이 여러분들도 테슬라를 많이 비판하실 거라고 보고 여기 댓글에도 벌써 강정수 테슬라 얘기 머니인사이드 나와서 얘기한 지가 언젠데 많이 비판하실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도 동감하고요. 그 답답함 저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비판하는 것에 전혀 제가 반박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건 테슬라의 문제점이 뭐냐면 타임라인이잖아요. 저 로보택시 하는 건 좋은데 언제 할 건데 이 비판이 여러분 작년에 테슬라에게만 가해졌던 게 아니에요. 올해 초까지 있었죠. 마이크로소프트 카펙스 증액하는데 도대체 돈을 언제 벌 건데 AI로. 메타 저렇게 카펙스 투자 많이 하는데 또 AI로 돈 언제 벌 건데. 구글하고 아마존 카펙스 투자 정말 천문학적 숫자를 하는데 돈을 언제 벌 건데. 그래서 요즘은 작년까지만 해도 카펙스 투자를 증액하면 투자자들이 좋아했어요. 근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카펙스 투자 많이 하면은 싫어해요. 왜요? 돈을 언제 벌 거냐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로보택시 하는데 아우 지겨워 죽겠어. 이제 좀 AI와 로보택시 기업 간다는데 돈을 언제 벌 건데가 지금 투자자들의 기준입니다. 이거는 테슬라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준일 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 모두 AI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준이에요. 돈 당장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이 벌써 또 다른 기업은 풀리고 있어요. 반도체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수요가 폭발하면서 엔스로픽의 수요가 폭발하면서 하이퍼스케일러인 구글에게 돈을 주고 있어요. 하이퍼스케일러인 마이크로소프트에 돈 주려고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에만 독점 계약을 맺어놨네요. 마이크로소프트 거는 못 사용하겠네 그랬더니 마이크로소프트가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오픈 AI랑 독점 계약 깨고 올게요. 그래서 오픈 AI하고 독점 계약을 깨요. 그리고 오픈 AI한테 당신네들도 우리가 목에 걸었던 이 목줄을 풀어줄 테니 우리랑만 협업하지 말고 당신도 구글 가고 아마존 가서 파세요. 우리도 그 대신 오픈 AI의 챗GPT만 팔지 않고 그거를 변형시킨 코파일럿만 팔지 않고 우리도 엔스로픽의 클로드도 팔고 구글의 제미나이도 팔래요. 구글도 마찬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마찬가지고 아마존은 뭐 원래부터 그냥 모든 건 다 팝니다니까요.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 스페이스X마저도 엔스로픽을 통해서 그러니까 1억 2,500만 달러를 월 임대료로 받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여러분. 1억 달러가 넘는 돈을 월 받는다라는 것은 즉 AI가 매출을 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2026년. 그러면 이 기대를 어디에도 가져가냐면 테슬라에도 가져가요. 반드시 테슬라는 올해 안에 우리가 돈을 찍어낸다라는 것, 머니머신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투자자들에게 입증시켜 주지 않는다면 투자자가 어떻게 하냐면 그 돈 빼서 다른 데 갑니다. 차라리 스페이스X 지분 살래. 차라리 돈 찍어내고 있는 구글 지분 살래.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차라리 진짜 내가 물렸어 테슬라에. 차라리 그 돈 빼가지고 SK 하이닉스 내가 2달 전에만 샀어도 내가 지금 이런 말은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테슬라에게도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스페이스X가 이제 6월 12일 날 상장을 하죠. 스페이스X의 S1 문서를 저도 어젯밤에서야 처음 봤습니다. S1 문서를 볼 때는 되게 의미 있어요. 사실 싫었거든요. 스페이스X가 상장하는 것도 싫었고 스페이스X하고 테슬라하고 합병할까 봐 더 싫었어요. 왜냐하면 전 개인적으로 여러분 바이어스가 있겠지만 테슬라의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좀 그만 돈 좀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또 왜 반도체는 또 왜 만든다 그래 가지고 그러면 뭐예요? 카펙스 투자를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즉 번 돈 가지고 또 투자하는 거잖아요. 미래 투자 좀 그만하고 돈 좀 만져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막 미래 투자를 또 하려고 하고 반도체 만든다 그러고 또 스페이스X도 뭡니까? 스페이스X는 여러분 요번에 봤지만 S1 문서 돈 많이 벌어요. 뭘로요? 스타링크로. 근데 무엇 때문에 적자입니까? xAI랑 합병하느라고. xAI는 여러분 아직까지 그룹도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 콜로세스 1 이제 임대 계약한 거예요. 지금 놀리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콜로세스 2 지었어요. 그런데도 거기서 그룹 잘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돈은 들어가는데 카펙스는 들어가는데 현금화가 잘 안 되고 있으면서 전체 스페이스X마저도 뛰어 올라가고 있는 우주선을 갖다가 갈고리를 걸어 가지고 아래로 땅으로 지상으로 내리고 있는 것이 xAI예요.
언젠간 돈을 벌겠죠. 콜로서스 1이 이제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보여 있어서 안 되면 임대 사업자로도 나서겠죠. 그걸 지금 투자자들은 원하는 건데요. 이런 부분에서 스페이스X의 무게를 올라가는 무게를 자꾸 지상으로 끌어내리는 것은 xAI입니다만 xAI도 풀 수 있는 것이 뭐냐면 AI의 인프라스트럭처 기업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 거예요. 콜로서스가. 그러면 투도 그렇게 갈 수 있고요. 우주 데이터 센터를 지면은 확실하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그러고만 여기서 xAI만 AI를 발전시킨다고 안 할 거예요. 엔솔픽에도 대여해 줄 거고 뭐 감정이 좀 풀리면 오픈 AI에도 CEO가 바뀐다라면 샘 알트만이 CEO로 바뀌면 오픈 AI에도 대여를 해주겠죠. 또는 한국 기업들에게도 대여를 해주겠죠. 그래서 AI 우주 데이터 센터에 대한 임대 가능성들을 충분히 높여놓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좀 수익을 벌 거라고 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임 체인저는 무조건 스타링크입니다. 지금도 돈을 벌고 있는 건 스타링크예요. 근데 그것을 꼼꼼히 보면 어느 나라에서 돈을 벌까요? 지금 가입자 수가 더 많은 1위 국가는 여러분 브라질입니다. 2위 국가는 미국이고요. 하지만 돈은 미국에서 더 많이 벌어요. 왜냐하면 월 이용료가 미국이 더 비싸기 때문인 거죠. 아무래도 브라질은 좀 더 저렴하게 나갑니다. 그 다음 어디입니까?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앞으로 인도도 커질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처럼 인구가 집중된 나라에서는 스타링크에 대한 인터넷을 이용료가 뭐 적겠지만은 브라질이라든지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인도 뭐 이런 나라들은 스타링크를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라는 거죠. 또 하나는 지금 이 영상이 공개가 될 때쯤 되면 스타쉽의 12번째 이 시험 발사가 어느 정도 성공했는지가 드러날 텐데 스타쉽이 상용화가 되는 단계에 이르면 완전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것이 스타링크가 지금까지 우주에 올리는 것은 인터넷만 할 수 있습니다. 스타쉽을 통해서 스타쉽이 올라가는 건 대용량이 올라간다는 것은 뭐냐면 페이로드, 즉 올릴 수 있는 무게와 크기가 다릅니다. 그러면 스타링크의 버전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위성의 버전이 바뀝니다. 그럼 그때 뭐가 가능해지냐면 통신이 가능해져요. 여러분, 이동통신 사업을 브라질에서 다들 스타링크로 한다라면 미국에서도 통신 사업자들이 다 5G, 6G를 못 갈아요. 이 마스트 까는 비용이 비싸서. 그러면 테슬라 거를 쓸 수 있거나 또는 하이브리드 모델로 간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완전한 게임 체인저입니다. 그래서 뭐 퀄컴도 지금 스타링크에서 쓰는 것은 인터넷으로 하는 것은 안테나가 커요. A4 용지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런데 지금 퀄컴이 만들고 있는 게 뭡니까? 모뎀이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스타링크를 쓸 수 있는 모뎀을 개발하고 있어요. 만약 이게 완성돼서 진짜로 스마트폰에 그 작은 모뎀이 나올 수 있다면 완전한 게임 체인저고 현금을 다발로 벌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스페이스X의 가능성은 결정적인 기술적인 허들은 스타쉽이 상용화를 만들어줘야 되고 이랬을 경우에 통신으로서 스타링크가 벌 거고 그리고 스타쉽이 완성해야 경제성 있는 우주 데이터 센터가 현실화될 겁니다. 여러분 목표가 나왔잖아요. 이번에 S1 문제. 우주 데이터 센터를 2030년부터 만드는 것이 아니라 2028년부터 시작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1년 반밖에 안 남았어요. 2028년 끝부분에 갈 수 있는 거 2년 남았어요. 2년 넘어서부터 우주 데이터 센터가 간다는 거고 여러분 데이터 센터는 지금 병목이 있기 때문에 AI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데 데이터 센터가 천천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병목 때문에 비싼 돈으로 바로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는 물론 여러 가지 논쟁이 있어요. 스페이스X가 성장된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두 가지 이슈가 있죠. 스페이스X가 이제 뭐 거의 2조 달러 갈 거예요. 여러분 엔스로픽 상장하죠. 오픈 AI 상장하죠. 세 개가 상장해요. 세 개가 4조 달러가 넘습니다. 물론 4조 달러를 다 시장에서 파이낸싱 하는 거 아니죠. 기업 가치가 그렇다라는 거고 못해도 뭐 이들이 시장에서 하려는 것이 2천억 달러는 넘을 거예요. 땡기는 현금이. 거의 블랙홀이에요. 여러분 스페이스X 주식이 사고 싶으세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금이 많으신가 보죠? 아니에요. 뭔가를 팔고 살 거예요. 비트코인을 팔고 사실 겁니까? 이미 파셨다고요? SK 하이닉스 사기 위해서? 그럼 SK 하이닉스 주식을 팔고 사실 겁니까? 아니면 테슬라 주식을 팔고 사실 겁니까? 아니면 채권을 팔고 사실 겁니까? 대단히 큰 이슈가 될 거고요. 두 번째 이슈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스페이스X에 미리 투자했던 기업들 6개월 동안은 상장된다면 못 팝니다. 6개월 이후는 다 팔 거 아니에요? 왜요? 몇 배를 벌었을까요? 5만 달러를 투자했던 것이 1억 달러 벌었다 그래요. 여러분 떼돈을 번 겁니다. 그럼 그들이 떼돈 계속 벌기 위해서 나도 6개월 뒤에도 묵혀둘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당연히 현실화시키죠. 아니 50배, 100배, 200배를 벌었는데 이걸 왜 현실화 안 시킵니까? 그러면 이 돈이 다 나오면 그 돈 가지고 다시 스페이스X 주식을 살까요? 아니면 그 돈을 가지고는 테슬라를 살까요? SK 하이닉스를 살까요? 비트코인을 살까요? 유동성이 예측하기 어려운
유동성의 흐름이 발생합니다. 즉 스페이스X를 사기 위한 유동성, 엔트로픽을 사기 위한 유동성, 오픈 AI를 사기 위한 유동성, 그리고 스페이스X의 사전 투자를 통해서 IPO를 통해서 이것을 50배, 200배 번 기업들이 이거를 현금화시키기 위해서 돈이 시장에 나온다라는 거죠. 이것들이 작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앞으로 자본시장에서는 엄청난 소용돌이를 만들어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과학적 판단을 하기가 할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되게 심리적인 것도 주식시장은 심리적인 거 좌우하잖아요. 현대자동차의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지금까지나 95%는 저는 심리전이라고 생각해요. 잘하고 있다. 왜? 당장 아트라스가 돈 버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돈을 벌 거라는 기대감 속에서 지금 현대자동차 주가가 올라가는 것처럼 심리적인 것도 시장에서는 엄청난 역할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식을 팔고서 가겠다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시너지 효과가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 속 테라펩 스페이스X가 첫 번째 예를 들자면 시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시장이 된다는 건 되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존의 AWS가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여러분? 아마존닷컴에 AWS가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가 이커머스를 하는데 크리스마스 때나 블랙 프라이데이 때 너무나도 손님이 많이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버를 증축을 했는데 평상시에는 서버를 많이 안 쓰네. 서버를 남아 돌게 하는 거, 쉬게 하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자, 이 서버를 가지고 남아 도는 서버를 돈을 좀 벌어보자. 여기서 탄생한 것이 클라우드입니다. AWS죠. 자, 요번에 그러니까 즉 첫 번째 시장이 돼주면 두 번째 시장 구매자를 만날 첫 번째 이제 구매자죠. 두 번째 구매자를 세 번째 구매자를 만들 수 있는 규모의 경제 효과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스페이스X 요번에 S1 문서에서 뭐가 나왔어요? 메가팩트 엄청나게 삽니다. 테슬라에. 앞으로 더 사겠죠. 그리고 여러분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도 많이 샀잖아요. 자, 테슬라가 예를 들자면 테라펩에서 반도체 만들면 조인트 벤처로 만들겠지만 근데도 일단 첫 번째 구매자가 있어요. 누가 합니까? 스타링크로 현금을 떼돈을 벌고 있는 스페이스X가 사가지고 우주에다 데이터 센터 만들겠죠. 그러면 테슬라의 구매자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테슬라에 만드는 옵티머스 누가 살까요, 처음에? 스페이스X가 삽니다. 그건 뭐냐면 테슬라의 안정적인 구매 시장이 형성됐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막대한 돈을 가진. 이거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 시너지 효과 외에도 이런 시장적인 효과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S1 문서에 드러났기 때문에 반드시 시너지 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S1 문서에 의해서 저는 테슬라의 주가도 올라갈 여력이 대단히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합병은 쉽지 않습니다. 쉽게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그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상장의 이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상황에서는 그 얘기를 못 합니다. 이건 테슬라 주주들이 전적으로 동의를 해야 되는 거고 자꾸 그런 걸 흘리게 되면 아마 처벌을 받을 거예요. 주식시장을 교란하는 걸로.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수면 밑으로 들어갈 거고 투자자들의 기대치 속에서 형성될 거라고 보는데요. 합병이 과연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론 머스크가 경영의 부담은 대단히 크게 증폭합니다. 이제 상장하는 기업이 두 개라는 것은 컨퍼런스 콜도 두 번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한 분기마다.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두 개를 경영하는 것. 아마 스페이스X의 CEO는 지금 현재 사실상 CEO 역할을 하고 있는 제가 이름은 기억 못하는데 그 여성분이 있어요. 그분이 맡을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합병을 하더라도 CEO는 그 여성분이 맡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이사회 의장과 치프 엔지니어. 가장 본인의 꿈은 엔지니어로서만 활동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일론 머스크가 전면에 등장하지 않을 가능성은 저는 매우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합병은 시간이 걸릴 거라 해도 저는 합병으로 갈 것 같아요. 시너지 효과가 너무 좋기 때문에. 하지만 또 하나 보셔야 될 것은 합병이 쉽지 않은 이유는 미국 정부와 유럽연합이 허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큰 기업이에요. 너무나도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의 방향이 결정되는 스타링크도 가지고 있고 우주 데이터 센터도 가지고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도 무진장 만들어내고 있고 AI도 막 만들어내고 이런 기업을 하나의 기업으로 과연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그리고 유럽연합에서 동의할까? 저는 쉽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병은 여러 가지 병목이 합병에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병목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주주들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정치적인 반발 또한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패소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일론 머스크의 다양한 어떠한 소를 제기했던 근거들이 부족해서가 아니잖아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그냥 하나예요. 너무 늦게 소를 제기해서.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유통기한 지난 다음에 지금 소를 제기한 거잖아요. 이것이 유일한 이유예요. 그걸 근데 처음에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러면 뭐가 일어났습니까? 재판에선 졌지만 질 가능성은 절대적으로 높았고 폴리마켓에서 질 거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왜요? 법적인 그 고소를 해야 될 시기가 지난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샘 알트만에 대한 그리고 브로크라고 하는 그 이사회 의장에 대한 도덕적인 흠집 내기가 확실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리더십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이 효과를 노렸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항소한다잖아요. 그럼 또 한 번 또 흔들겠죠. 대단히 오픈 AI가 상장을 하는 것과 상장 이후에 성장하는데 힘들어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쟁에서 어느 정도에 눌러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주 데이터 센터 만든 다음에 앤소로픽하고 구글에게만 줄 수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조금의 물타기를 할 수 있고 괴롭힐 수 있고 침을 찌를 수가 있는 거죠. 바늘을 찌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맥락에서 이해하면 되죠. 큰 메인스트림이라고 여러분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산업의 전환기에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수직적 통합이 그러니까 vertical integration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포드가 자동차 시장을 열 때 여러분 타이어 납품 업체가 있었을까요? 자동차 철강 업체가 있었을까요? 자동차 유리를 납품하는 업체가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포드가 모델 T를 만들 때 1908 년에 다 만들었어요. 고무, 유리, 쇠, 모토 다 만들었어요. 그래야 시장을 열 수 있습니다. AI와 로보틱스 시장이 왜 연합군이 됐던 뭐든지 중요한 이 서플라이 체인을 다 갖고 있으면 가장 효율적이에요. 이런 여러분 모델 Y의 그 의자 테슬라가 만들어요. 심지어 물론 테슬라에도 1차 벤더, 2차 벤더까지 있습니다. 3차 벤더는 없지만 벤더들이 있지만 이번에 모델 S하고 모델 X를 이제 영원히 안 만드는 행사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거기 들어가는 처음에 부품의 40% 넘게를 직접 다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초반에 만들어졌던 것처럼 지금에 있던 전환기 AI와 로보틱스 경제로 저희가 전환함에 있어서는 일렉트릭 테크 스택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배터리도 중요하고 모터도 중요하고 모터 설계 테슬라 직접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 들어간 리튬마저도 정제소까지 이제 만들었잖아요. 4680 배터리도 만들고 이것의 수율이 어떻게 됐던지 간에 이제 반도체도 많이 들어가니까 반도체도 본인들이 설계하고 만들고 너무나도 많이 필요한데 왜 그러면서 얘기해요. TSMC하고 삼성은 영원한 우리의 파트너일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쪽에서는 다른 데도 만들어줘야 되니 우리 거 급한 거고 우리 걸 먼저 안 대줄 거고 우리 이번 달에 올해 1억 개 필요한데 3천만 개만 제공해주면 7천만 개 없어서 우리는 못 만들잖아요. 병목이 발생하잖아요. 우리 병목 없이 쭉 가고 싶은데. 그러니 삼성전자나 TSMC도 계속 만들어주시고요. 우리도 만들게요. 이 전환기에서는 버티컬 인테그레이션이 반드시 필요하고 시너지 효과가 잘 납니다. 이런 부분에서 테슬라가 테라페까지 진출하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XAI를 통합하는 것, 스페이스 X하고의 통합하는 것 다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우선 일론 머스크에 대해 비판은 가장 큰 건 일론 머스크 타임라인이죠. 항상 그랬거든요. 2년 뒤엔 될 거야. 뭐 웬걸 3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 없고. 뭐 2년 뒤에 될 1년 뒤에 될 거 아니요. 5년 지나도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거짓말쟁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가 그걸 거짓말쟁이라도 저도 하면 거짓말이라고 하겠어요. 근데 예를 들자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시간은 못 지켰어도 약속은 이뤄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거짓말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시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죠. 이것도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건 맞아요. 하지만 거짓을 얘기했다라는 것은 진실은 이쪽에 있는데 반대편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의도적인 걸 가지고 남을 속이기 위해서. 이런 의미에서의 남을 속이기 위한 거짓말이라기보다는 기술적으로 대단히 어려웠던 일들이었던 거고 다만 목표를 냈고 나름대로 스토리텔링과 의도가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도 이제 피지컬 AI 기업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잖아요. 그 당장 내년도에 될까요? 저는 안 될 거라고 봐요. 하지만 목표를 그렇게 세우는 거죠. 자율주행 내년엔 막 한국의 현대자동차가 만든 자율주행이 막 FSD처럼 똑같은 수준이 막 돌아다닐 수 있을까요? 아유, 언감생심이에요. 하지만 그 목표를 향해서 달리고 있다는 거 우리가 응원하는 거고 박수 치는 거고 그리고 그 기대를 그 응원과 박수에 힘입어서 이뤄내겠죠, 현대자동차는. 저는 그렇게 이뤄낼 거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일론 머스크의 저는 정치 노선을 뺀다라면 타임라인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이 타임라인을 지키지 않는 것이 고의성을 갖는 거짓말이라고 평가할 근거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